안녕하세요. 북만남 트림입니다. 오늘은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에요.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었는데 신간 서적에 꽂혀 있더라고요. 제 책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기록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소유와 존재의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택일일 수 없다. 우리의 눈에는 소유한다는 것이 삶에 포함된 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을 당연히 소유한다. 그뿐이랴 사물을 즐기기 위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어찌 양자택일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바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인사이트 받았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는 집을 가졌어, 나는 차를 가졌어, 나는 무엇을 가졌어, 나는 무엇을 가졌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 아니면 권력을 쥐었다, 권력을 놓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이 무존재한 것으로 여겨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라는 것과 소유라는 것이 거의 동일시됨으로써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문장이 확 와닿았어요. 가지다, have 라는 말은 착각하기 쉬운 말이다.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의 육체, 그의 옷, 그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그것은 내게 속한다라는 간접 형태를 써야 하는데요.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간접적 소유를 표현하는 언어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가지다는 말은 비교적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개념인 반면에 존재하다라는 말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다. 존재하다, 쉐인이라는 건데요. 이 존재하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하느님이 나오는 부분에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있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구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됩니다. 존재하다는 실존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소비는 소유의 한 형태이다. 아마도 현대 잉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의 형태일 것이다. 소비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써버린 것은 빼앗길 염려가 없으므로 일단 불안을 감소시켜준다. 그런 한편 점점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일단 써버린 것은 곧 충족감을 주기를 중단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소비자는 나 이꼬르 내가 가진 것 이꼬르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 누구야, 나 뭐야 라고 말하면 나 이거 가졌어, 나 집 가졌어, 나 차 가졌어, 나 이런 거 가졌어, 나 명품 가방 가졌어, 나 명품 시계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그 가진 것 이꼬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먹었어, 나 이거 즐겼어, 내가 봤던 영화, 내가 읽었던 책 내지는 내가 먹었던 음식 이런 거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죠. 나는 존재하는 나여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내가 소비하는 것은 나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아주 많은 것들은 내가 소비한 것을 올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리는 거죠.
학습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청하는 행위,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하는 거. 상담을 할 때도 가장 핵심이 공감과 경청이거든요. 그건 그때 존재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과정이다. 학생은 선생이 말하는 어휘들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응하면서 생기를 얻게 된다. 그가 습득하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들고 가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관심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말이 관심의 어원입니다. 기억 역시 우리는 소유 양식을 기억할 수도 존재 양식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독서에서도 무엇을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읽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사랑을 소유하려고 할 때 스토킹이 되거나 집착이 되거나 사랑이 사랑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이란 것 자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 자체가 성경을 가지고 되게 많이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기서도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그리고 존재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거 자체를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라라는 걸로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닿았던 부분이 탈출기의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느님이 떨기나무의 형태로 드러나시는 건데 떨기나무가 뭐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나무가 불이 타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존재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서 물어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나다. 쉐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존재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가 존재할 수 있지? 불타버리면 나무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가 되지만 에릭 프롬은 존재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사용함에 따라 감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더 증대되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더 증대되는 것이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탈출기의 떨기나무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성의 힘. 이성의 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증대되잖아요. 사랑의 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은 더 증대되는 거거든요. 예술적, 지적, 창조력.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증대되는 이것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두 실존 양식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유적 실존 양식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소유적 실존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나.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 역시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나의 병, 나의 수술, 나의 치료, 나의 약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존재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시장에서 탐나게 하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끊임없이 갈고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소유의 개념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여기에도 제일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체죠. 무엇을 객체인데
객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빌려서 나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진 자, 나 무엇 가졌어, 나 무엇을 가졌어. 나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이 소유한 소유물로 생각해 버리려고 한 이 실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존재적 실존 양식은 무엇이냐? 능동적이고요. 자발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의지, 이것이 존재적 실존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확 와닿으시죠?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를 내려놓고요.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회를 내려놓고 존재하려는 것, 소유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존재하려고 한다면 능동적이고요. 자발적이고요. 생산적이고요. 베풀려고 하고요. 나누려고 하고요. 희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자꾸 소유와 존재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듯이 대립되는 구조로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정과 불안정.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 경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볼펜을 들고 있는 나가 내가 된다면 이 볼펜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난 없어져 버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난 없어집니까? 존재하고 있는 나는 여기 존재하잖아요. 연대감과 적대감, 기쁨과 쾌락.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마치 쾌락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소유적 실존 양식에 살아간다면 기쁨이 아니라 자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죄와 용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긍정. 본질적인 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어납니다. 베푸는 것은 상실되지 않으며 붙잡고 있는 것은 잃어버리기 마련이라고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여기서도 에피크로스 학파를 이야기하는데 에피크로스 학파 역시 쾌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피크로스 학파 역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죽었다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고 살아있다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에피크로스 학파, 그다음에 석가모니 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삶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삶을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아까 금방 사랑도 가져야지라고 하는 순간 사랑 아닌 집착이 되어버리고 스토킹이 되어버리고 사랑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삶을 집착하지 않는 것은 뭐냐?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순간을 긍정하는 거예요.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를 읽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실천과 동떨어진 통찰은 아무 실효가 없는 법이다. 네. 통찰을 느꼈어요.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해야 합니다. 244쪽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마음을 가짐.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마음을 가짐. 결국 자기 소유물의 노예가 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새 차가 끌켜버릴까봐 제대로 막 운전을 하지도 못하는 그게 내가 차를 가진 건지 차가 나를 가진 건지.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고양이 집사라고 표현하지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 고양이가 나를 지금 집사로 부리는 건지. 그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며 그래서 결국 자기 소유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소유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대한 욕구, 관심, 사랑, 주변 세계와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 자아체험, 자신감.
나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물도 나의 삶에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같은 툭철한 독립과 무의 상태로의 귀는 베풀고 나누어 가지는데 헌신하는 완전한 사회 참여의 전제가 될 수 있음.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완전히 현존할 수 있는 능력. 축제와 타인에 착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데에서 우러나는 기쁨. 현시에 된 모든 면에서 삶을 사랑하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 아울러 신성한 것은 삶과 삶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일체의 것이지 사물이나 권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가능한 한 탐욕과 증오, 그리고 그릇된 환상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 인간은 그릇된 환상을 요구하지 않는 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으므로 우상 숭배나 그릇된 환상을 버린 삶을 영위하는 것. 사랑하는 능력과 아울러 비판적이며 비감상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 도취를 극복하고 인간 실존의 비극적 유한성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네.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자신의 인격과 아울러 이웃의 인격을 완전히 개화시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양과 아울러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것. 성장이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건전한 것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생명의 속성인 구조와 무생명, 즉 죽은 것의 속성인 질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참을 수 없는 조건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실제적 가능성을 선취한다는 의미에서 상상력의 개발. 타인을 기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서 기만당하지도 않는 것. 인간은 무죄해야 할 뿐더러 어리석어서도 안 되므로 의식된 자아뿐만 아니라 누구나 몽롱하게 밖에 모르는 무의식의 자아에서도 인식하는 것. 모든 생명체와 일치감을 느끼는 것. 그럼으로써 자연을 정복, 지배, 착취, 약탈, 파괴하려는 목표를 버리고 그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협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아로서 존재하는 기회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유를 무저지한 욕구의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냐 몰약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양자 태길에 직면하는 모든 순간에 섬세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 악과 파괴성은 성장이 방해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인식하는 것.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모든 특질을 완성하는 경지에 근접할 수 있음을, 그러면서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욕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아는 것. 그와 같은 야욕 또는 탐욕과 소유를 또 다른 형태임을 깨닫는 것. 운명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아득한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든 간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의식하며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 자체로 충족되므로 그것의 성취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삶,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부분은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여의식을 지닌 다수의 우수한 남녀 지식인들이 인간 정신의 겨눈 새로운 도전의 소명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 소명은 뭐냐면요. 이 소명의 목적은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기술을 지배하는 것. 인류 전체가 아니더라도 서구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회적 힘과 제도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명인 것 같아요. 네. 비합리적인 사회 힘과 제도를 지배해야죠. 네. 이게 새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추천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이 책을 리뷰하고 지금 도서관에 반납하러 가야 돼요. 네. 도서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정말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반성합니다. 책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빌리니까 이 순간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분들도 또 이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온 책 너무 좋네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 이야기였고요. 삶에 대한 긍정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하는 우리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